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지상권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짭짤해 보입니다. 천안 5개 2022 타경 2659. 요 사건에 물건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팔렸습니다. 먼저 1번 물건을 보면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토지 면적은 224.2평, 건물은 57.2평입니다. 감정금액이 4억 2,309만 9천원, 현재 최저가는 감정금액 대비 49%, 2억 731만 8천원입니다. 주택이 두 개 동이 있습니다. 건물 1층 주택 20평, 2층 8평. 공사 중단된 상태, 짓다 말았던 얘기죠. 그리고 요 건물도 있고,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요놈인 것 같아요.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 또 뭐야? 요놈인지 저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건 다른 사건이 있는 건물 같습니다. 카카오 지도 한번 봅시다. 카카오 지도를 보면 요 건물 두 개 있죠? 로드뷰 한번 볼까요? 여기 두 개가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요놈하고 요놈인 것 같습니다. 요놈하고 요놈 찌따만 건물이죠. 요 토지 지상에는 이렇게 찌따만 건물이 두 개 동이 있다. 2억 700입니다. 이건 참고하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경매에 나온 것은 4개 물건인데 요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요 밑에 한 개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놈은 팔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물건도 토지와 건물. 이건 평수가 좀 큽니다. 274.4평, 건물은 57.2평. 요 놈도 요렇게 짓담한 건물이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정금액이 4억 7,339만 7천원에서 49%, 2억 3,196만 5천원. 여러분들 건물이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자, 그리고 3번 물건 요거는 팔렸습니다. 3번 물건은 땅만 나왔습니다. 267.1평. 땅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까 경매 나온 거는 요 언저리 있었죠. 근데 요 땅이 팔렸다. 한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 공사 진척도가 조금 전에 봤던 두 개보다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요 놈은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다. 그런데 63% 감정금액 대비 63%에 낙찰이 됐습니다. 1억 6,821만원. 자, 이렇게 세 개의 물건을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물건은 요 4번 물건입니다. 4번 물건. 4번 물건을 보면 대지가 237평입니다. 아까 1번 물건 4억 2천 얼마짜리보다 평수가 조금 큽니다. 지도를 보면 요게 4억 2천 얼마에 감정됐고 요게 4억 7천 얼마에 감정됐죠. 그런데 요게 땅만 경매에 나왔다. 평수는 237평. 그런데 감정금액이 2억 3,785만 5천 원인데 감정금액 대비 34%, 8,158만 4천 원입니다. 그리고 요 토지 지상에는 건축 중단된 건물 2층 소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순 비교를 해봅시다. 1번 물건과 2번 물건은 토지와 짓담한 건물이 함께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감정금액이 4억 2천에서 4억 7천만 원. 그리고 요 3번 물건 요 놈은 토지만 경매에 들어갔죠. 1억 6,821만 원 낙찰됐다. 268에 21이죠. 그런데 요 4번 268에 33,
요놈은 감정금액 대비 34%다. 아까 268에 23은 어디 있어요? 요 21 요거죠. 요거는 1억 6천 얼마에 팔렸죠? 뭐 요놈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요놈은 얼마에 팔렸더라? 요놈은 1억 6,800. 그런데 요놈은 현재 최저가가 8,158만 4천 원이다. 제가 이 물건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경매 감정 금액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1번 물건의 경우 짓다 만 건물과 토지의 감정 금액이 4억 2천여만 원 언저리. 그리고 2번 물건, 요 물건도 토지와 건물 감정 금액이 4억 7,300. 짓다만 건물과 토지의 감정 금액이 4억 7,300이다. 만약 마무리가 완전히 되었다. 그렇다면 5억 여원은 충분히 넘지 않을까. 그런데 요 4번은 토지만 경매해 놨는데 8,158만 4천 원. 건물의 진척도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 요 물건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짓다만 건물은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1번, 2번은 여기에 뭐 타일을 좀 붙인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요 건물의 뼈다구에 외벽 치장 조금 하고 뭐 유리창 하나 끼워 놓은 거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1번과 2번은 4억 2천, 4억 7천. 자,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받고 저 건물을 잘 손을 보면 이 물건 역시 5억 원짜리가 되지 않겠는가. 1번, 2번의 감정 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언저리는 되지 않겠는가. 이 건물을 잘 마무리하면 큰 돈이 되지 않겠는가. 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기록만 봐서는 성립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아산시녀 2020년 8월 27일 날 저당권 설정했죠. 요 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이 건물은 소재했습니다. 즉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저당권 설정 이전에 건물이 소재했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자, 위성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위성지도를 보면 최근의 위성지도를 보면 이렇게 건물이 보이죠? 자, 2018년 위성지도 보겠습니다. 2018년에도 요 건물이 있습니다. 2018년 현재에도 이 건물이 있다. 혹시 2000 사시는 여성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입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 2018년에도 요 건물이 있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은 2020년이다. 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건물이 있었죠.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다 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자, 그러나 건물은 철거하지 못하더라도 지료는 청구할 수 있죠. 내 토지에 건물이 있음으로써 사용수익에 방해가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어 철거가 안 되더라도 지료는 받을 수 있다. 자, 지료는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 결정되게 되죠. 감정평가를 해서 지료가 결정되는데 최근 지료 감정을 하게 되면 요 토지의 감정 금액에서 연 4% 정도 나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연 3%. 자, 4%를 적용을 시키면 4, 3, 12, 428, 960만 원. 연 960만 원 정도의 지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재 최저가는
8,158만 원인데 연 지료가 432 960 천여만 원. 천여만 원 된다면 굳이 건물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짭짤한 수익이다. 또 통상 우리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낙찰받을 경우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건물 철거에 대한 부담보다는 지료에 대한 그 압박이 더 큽니다. 이렇게 감정금액 대비 많이 저감되었을 때는 굳이 법정상권 성립 여부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지료 청구만 해도 충분하다. 자, 그리고 자 보십시오. 토지의 감정금액이 여하튼 2억 3,785만 5천원입니다. 평당 100만 원이에요. 근데 34%다. 평당 30 뭐 몇만 원 되겠죠. 손해 볼 일이 뭐가 있느냐? 그렇죠? 지료를 만약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2기라고 하지. 2기. 1기를 1년으로 보고 2기가 연체되면 법정상권은 소멸합니다. 그땐 철거가 가능하다. 지료를 주면 당연히 받으면 되죠. 짭짤하죠. 자, 답사를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감정금액, 토지 시세겠죠. 요 토지의 감정금액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실제로 평당 100만 원이 가는가, 뭐 요 부분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 외에 법정상권 성립 여부나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다. 그리고 주변 환경 좀 보시고 만약 토지와 건물을 정상화 시켰을 때 얼마쯤 받을 수 있는가 등등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누르신 분은 구독 누르지 마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꾹 누르시고 더불어 좋아요도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